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연음란죄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집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 이제 사시는 런닝 차림의 아저씨와 저도 약간 속옷 차림으로 눈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좀 서로 마주보지 않게 돼 있긴 한데 그분이 굳이 이쪽으로 보셔가지고 눈을 마주쳤는데 둘 다 이렇게 숙인 거예요. 너무 당황해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호텔에서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맞은편 건물에서 여성분이 그걸 보고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가지고 2년간 걸려서 재판에서 다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반지하에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자기 혼자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그 경우에는 또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마다 좀 사안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공연음란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공연음란죄는 형법제 245조에 따라서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공연이가 핵심이에요. 공연이. 그러니까 공공연하게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남이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었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남이 봤냐 안 봤냐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뭐 내가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면 불합리하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됩니다. 누가 실제 봤냐 안 봤냐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길거리 어떤 차 뒤에서 뭐 자위행위를 하다가 누가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는데 우연히 CCTV를 경찰이 검사를 하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볼 수도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음란한 행위는 뭐냐? 이것도 좀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관하는 행위. 그래서 공연이 성적 수치심 이렇게 많은 음란한 행위라면 공연 음란죄가 돼요. 아까 반지하 같은 경우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내 집인데 누가 멀리서 나를 봤거나 망원경으로 봤거나 뭐 이렇게 특별히 날 봤다고 하면 오히려 본 사람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찍었다면 카메라 등 촬영일 수도 있고 본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지하의 집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충분히 볼 수 있고 만약에 또 창문을 열어놨다고 하면 내가 이거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 미필적인 고의나 인식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지하에서 열어두고 뭐 자유행위를 하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다면 이거는 개인의 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이걸 좀 열려는 고의가 있어 보여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내 집이 뭐 아파트인데 멀리 있어가지고 원래 안 보이고 누가 그걸 봤다고 하면은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또 공연음란죄랑 또 비슷한 사안 중에 하나가 과다 노출죄가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3조 33호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그러니까 아까 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니까 굉장히 좀 센 거죠. 표현을 하자면. 근데 과다 노출은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법리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이런 유사한 혐의를 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다 아니면은 부끄러운 느낌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가야죠. 저희가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계속 배회하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서 차 뒤에서 좀 자유행위를 하고 또 지나가다가 또 여성 부분을 쫓아가다가 또 그 뒤에서 바라보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도 안 걸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성분이랑 스쳐 지나가면서 이거에 또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이 모든 행위들이 다 공연음란이 돼버리면은 좀 일이 커지기 때문에 특정 행위에 연속된 것으로서 이제 하나로 뭉치려는 이런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공연음란의 어려운 점은 이게 다른 범죄와 달리 합의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이제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한 거지만 공연음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적인 권익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할 대상이 참 애매하다. 하지만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본 사람에 대해서도 합의 시도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뭐 여러 명이 봤다거나 이러면 그 합의보다는 양형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내가 정신적인 이게 결함이 있다면은 치료 의지나 이런 치료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최근에 좀 문제가 된 사례로 이제 강남 비키니녀 사안이 있어요. 강남에 비키니를 입고 이제 오토바이 뒤에 타서 남성은 바지만 입고 위통 벗고 이거를 지금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음란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좀 반대를 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옷을 다 벗고 다닌 것도 아니고 비키니라는 게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다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물론 그냥 내가 부끄럽거나 불쾌할 수는 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정도의 수준인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라는 이런 뭐 법원이나 명언이 있는 것처럼 이 정도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건 좋대. 이 선을 넘어서서 뭐 여성분 기준으로는 가슴을 벗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엉덩이를 벗는다거나 뭐 남성 기준 뭐 성기나 뭐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노출하거나 뭐 성적 행동을 연상하는 걸 과다하게 하는 경우는 공연음란으로 처벌되니까 어쨌든 사회적인 이런 그 다른 사람의 시선과 또 안녕 이 부분이랑 자신의 그 자유롭고 싶은 마음 이 부분을 잘 형량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연음란은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다투어야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